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꼭 보면 좋을 영화를 이 오쇼젠 타로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카드 조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화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조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조합, 네 번째 조합,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합. 자, 다섯 가지 조합이 나왔습니다. 자, 이 조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왠지 마음에 끌리는 조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택하게 될 영화들은 제가 미리 지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카드 조합에 맞게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이니까 내가 꼭 봤으면 좋을 영화는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왠지 마음이 끌리는 조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합부터 영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이 비욘드 일루전 환영을 넘어서, 두 번째 어드벤처 카드, 그리고 세 번째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런 내용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삶의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던 것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현실의 무게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태인 거죠. 이분에게는 어떤 영화가 좋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일본 영화 굿바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 반일 운동,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예술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굿바이라는 영화는 첼리스트라고 합니까? 악단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주인공이 그 악단의 사정 때문에 잘리게 되죠. 한마디로. 그러고 나서 자신의 적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교차로 같은 광고를 보고서 어느 건물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상상 뜻밖에도
높은 보수를 주고 일은 별로 힘들지 않다라고 광고를 내었던 그 회사는 다름 아닌 장의사였습니다. 장의사가 뭐 하는 곳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염을 하고 수습을 하고 그런 장례 절차를 맡아주는 그런 곳이죠. 이 주인공은 적잖이 놀랍니다. 장의사라는 것에 놀랐고 또 그곳에 있는 사장님이 이 주인공을 보고 몇 마디 말을 나누어 보고서 아주 마음에 든다라고 바로 채용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하니 아내는 한평생을 예술가로 살아가던 연주자로 살아가던 남편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게가 어렵기 때문에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주인공은 장의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직원은 자신과 또 사무 보조를 하는 여직원 그리고 사장 이 3명뿐이죠. 굉장히 두려움을 안고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 또는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가운데에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어서 가게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일을 시작했지만 이 주인공은 일을 하면 할수록 매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우치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계속 발전하게 되죠. 실력이 늘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영화의 중반부를 넘어가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이 영화를 보시게 될 분들은 아마 눈물을 쏟게 될 겁니다. 물론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보시지 않은 분은 이 굿바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가 처음 우리나라에 개봉된 것은 제 기억에 의하면 2007년도쯤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 영화가 입소문이 나서 괜찮은 영화다 이런 입소문이 나서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재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TV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무게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어떤 직업과 전혀 맞지 않는 직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이 주인공의 고뇌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훈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교훈뿐 아니라 굉장한 감동도 함께 있는 영화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본 영화 굿바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합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조합은 인텐시티, 강렬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투사입니다. 투사. 그리고 세 번째는 묘한 카드가 나왔죠. 팔로틱스, 어떤 정치적인 술수 같은 겁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론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 B 조합을 뽑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 마르크라는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감독이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했던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체제가 달라서 서로 아직 통일되기 전 상황이죠. 그때 동독에서 그 극작가 문인이죠. 이 작가 출신인 남자 주인공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 배우이죠. 이름난 배우입니다. 이 두 부부가 그 동독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실시간으로요. 그래서 이 감시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부부 앞에는 나타나지 않죠. 모르게 몰래카메라나 도청으로 감시를 하는 것이죠. 감시를 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어떤 반체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시 요원은 철저히 그 정부의 그 의지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감시 요원입니다. 그런데 이 감시 요원이 이 부부의 삶을 24시간 감시하다가 이 부부의 삶이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합니다. 말 그대로 타인의 삶, 이 영화 제목이 뜻하는 그 타인의 삶이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탄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만 살기도 벅차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은 나의 삶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기의 삶을 살기에도 팍팍한, 너무 바쁘고 그런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 타인의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여태까지 타인의 삶이라고만 믿어왔던 그런 시각에서 더 벗어나서 나를 제외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눈 역시도 굉장히 깊어지게 될 겁니다. 이 열정이라는 카드는 이 부부의 열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시키는 대로 열심히 감시를 하고 있는 이 요원의 그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사는 말 그대로 타인의 삶이 내 삶에 흘러 들어와서 마치 나의 삶인 양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뜻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세 번째 팔러틱스라는 것은 감시라는 자체가 당사자는 모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팔러틱스에 속합니다. 물론 이 부부는 실제로 반체제 운동을 꾸밉니다. 이런 부분 역시도 타인이나 또는 어떤 체제의 눈을 피해서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열정과 또 서로가 서로를 속여야만 하는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잘 녹아있죠. 그래서 여태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합은 결실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용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여정, 여행이라고도 하죠. 트래블,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조합을 보고서 제가 바로 떠올린 영화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아직 상영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남자입니다. 물론 이 영화를 접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넷플릭스라는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일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넷플릭스 영화를 하더라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토렌트를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어떠한 사이트에서 유료가 되건 무료가 되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고요. 이 중력을 거스르는 남자는 남들과 다른 특이한 능력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기보다는 특이한 체질을 타고났다고 보는 게 정확한 설명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탯줄을 단 채로 공중에 붕 떠오르죠. 말 그대로 중력을 거스르는 남자입니다. 남다르게 특이한 체질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신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로 붕, 소위 말해서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와, 정말 신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보편적인 모습과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의 삶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신의 체질을 숨겨야 하는 그런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죠. 어쩌면 이런 삶은 굉장히 힘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세상과 내가 다르다는 것. 그러나 이 주인공은 기꺼이 자신의 그러한 특이한 체질로 태어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 카드가 바로 그 우여곡절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이 결실의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굉장히 영화가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력을 거스른다고 해서 히어로 영화나 어떤 SF 영화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영화와는 거의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개도 빠를 뿐더러 그 중간중간에 삽입된 곡들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눈물 나게 하고 때로는 그 웃음 짓게 합니다.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감독에게도 박수를 치지만 이 영화의 음악을 담당한 스텝에게도 굉장히 그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어떤 영화들은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편집의 실수로 군더더기가 많이 있는 영화들이 있죠. 그러나 이 영화는 거의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전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여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지 나의 현실은 싫어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단지 받아들여서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결실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이런 화두를 이 영화를 통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는 영화는 아닙니다.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영화죠.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나 시종일관 또 웃음을 띌 수 있는 그런 유머러스한 부분도 조금씩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고서 감명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조합입니다. 자, 스승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스터. 이 스승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나 어떤 종교적 지도자 이런 의미 외에도 우리가 흔히 한 분야에서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마스터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런 카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끼는 카드, 바보. 너무나 순수해서 누구나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이 사람을 속일 수 없죠. 그 사람 이름은 바로 바보입니다. 바보. 세 번째는 석세스, 성공이라는 카드입니다. 어쩌면 이 성공이라는 카드와 이 바보라는 카드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영화를 이 조합을 보고서 제가 떠올리는 영화는 싱글라이더라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이병헌 씨와 공효진인가요? 이 두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고 소녀시대의 안소희도 출연을 합니다. 싱글라이더는 말 그대로 홀로 떠나는 여행객을 뜻하는 단어죠. 굉장히 증권가에서 성공을 일구었던 그 증권맨이었던 주인공이 그 증권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자신의 고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성공 신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맛봅니다. 바로 이 석세스의 카드입니다. 이 석세스라는 것은 틀림없는 성공의 카드이나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있는 고뇌 같은 것을 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그런 모습에 바로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굉장히 천외하게 흘러가는 그 증권시장에서 자신만의 성공을 일구었던 이 주인공이 그 모든 것을 다 그 화려한 세상을 내려놓고서 자신만의 그 순수한 시각으로 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바쁠 때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죠. 저나 여러분 역시 모두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순수한 바보가 모두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놀림받는 그런 상태를 떠올릴지 모르지만 이 카드가 말하는 바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순수한 여러분들의 자아의 한 부분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바로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자신의 자아와 만나게 되는 그런 영화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마스터는 여기서는 제가 어떤 하느님이나 아니면 그 창조주, 조물주, 영어로 하면은 God 아니면 The Creation 뭐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주인공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어떤 의지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마스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환경일 수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 주인공이 겪는 아픔과 슬픔, 고뇌 그런 것들을 훌륭하게 녹여낸 작품입니다. 많이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흥행을 떠나서 조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삶에서 또 다른 그 용기를 얻고 싶다면 이 싱글라이더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면 기대 이상의 어떤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영화를 나는 보기 싫다 이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에서는 배우가 아니라 어떤 배역을 맡은 그 배역을 보시면 됩니다. 그 배우의 어떤 사생활이며 인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마음 쓰지 마시고 혹시나 있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조합입니다. 자, 패스트 라이브, 전생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전생이라는 것은
꼭 불교식의 윤회론에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전생일 수 있지만 현재의 삶에서 나의 과거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버스, 재탄생, 리버스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해서 창조의 여신입니다. 창조자의 개념인데 이것은 여성성을 띤 창조의 여신이라고 불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파워풀한 그런 카드죠. 자, 이 석장의 카드를 보고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영화는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솔라리스라는 영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아마도 1972년작인가 꽤나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쯤인가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돼서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헐리우드판에서는 물론 잘 찍긴 했으나 원작을 먼저 보았던 저로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작은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 영화는 그 철학적인 부분은 조금 줄이고 그 로맨스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그런 형태로 리메이크가 됐었죠. 그러나 원작은 SF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그 당시에 찍은 영화가 맞을까 할 정도로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영화는 미리 말씀을 드려버리면 재미가 없는데 이 영화의 도입 부분에 물속에서 수초가 이렇게 물살에 흔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과 더불어서 어떤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 도입부에서 이미 굉장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랄까. 이미 그 도입부를 보면서 아주 희한한 경험인데요. 이미 영화를 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의 줄거리가 중요하지 그 줄거리와는 무관한 그런 장면들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본다라는 것은 그 영화를 찍은 감독의 의도와 더불어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그 영화는 재탄생됩니다. 바로 이 리버스의 카드죠. 감독이 어떤 의도로 영화를 만들었건 그 감독의 의도가 전달되는 것 플러스 자신만의 시선으로 자신만의 감성으로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의 의도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감독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감독이 전하는 의도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화를 좀 자주 보시거나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미나는 일은 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 그 소설을 쓴 작가는 정작 이 영화를 보고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영화 자체는 훌륭한 수작이긴 한데 자신이 소설에서 녹여내고자 했던, 표현하고자 했던 것과는 조금 방향성이 달랐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건 역시도 재탄생입니다. 원작 소설에서 영화로 다시 그 영화를 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솔라리스라는 이 영화는 두 번의 재탄생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가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희생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수작, 이 감독의 두 번째 수작인데요. 이 희생이라는 영화는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조금은 난해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난해한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하고 싶지가 않고요. 이 솔라리스라는 영화도
어찌 보면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도 굉장히 길고요. 그러나 차근차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주 공간을 모티브로 한 그 공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히트를 쳤죠. 어찌 보면 그런 감독들이 이 솔라리스라는 영화에서 분명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시대를 앞지르는 굉장한 영감 그리고 독특한 연출력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어떤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이하게도 그 타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괜찮은 영화들의 목록을 쭉 적어놓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타로를 뽑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목록을 준비하지 않고 저도 이 카드가 펼쳐지는 대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소개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뽑은 조합이 아니라 다른 이 모든 조합들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를 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이 소중한 그런 영화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영화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제 영상이 뭔가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신다면 구독을 꼭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울러서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